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하에 민주당을 봤었을 때 도대체 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뭐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국격이면 국격, 모든 거 하나 뭐 빠지는 데 없이 뭐 기가 막히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점에서 모든 분야에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도대체 저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제로 쓰이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그리고 또 운동권 주사파들이 됐거나 민주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뭐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 흥미가 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지금 시공간에 살고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과거에 머물고 있을까? 완전히 지금 뭐 벤자민 버튼에 뭐 시간이 거꾸로 간다. 이거를 뭐 초월할 정도로 뭐 수십 년을 지금 막 거슬러 올라가지고 머리는 지금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뭐 영혼을 지금 과거에 보내놨어요. 구한말 조선시대 모습, 그때 이제 딱 가 있고 60만 지금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상태이니까 이거야말로 영국 과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그냥 뭐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뭐 서명 같은 거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영국 과제로 쓰여 보겠다.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하는 거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민주당의 뭐 역할 모든 거를 다 합친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괜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IAEA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처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봐도 정확하게 진짜 구한말 조선시대 모습 뭐 조선이 멸망에 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지금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좀 들려드릴까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가 21세기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이재명이가 있었습니다. 언젠지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동명이인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이 뭘 했는지를 보니까 매국노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이완용이 떠오르죠. 그 이완용을 이제 보내버렸던 사람 그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동명이인인 것 뿐인 것이지 사실상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의 이재명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외모조차 닮은 게 없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진짜 공통점이 없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막 닮은 사람인 거 봐요. 심지어는 이게 뭐 그냥 닮은 사람 수준이 아니라 자기 뭐 환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 자기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완용에 대한 그렇게 의거일이 자기 생일이었고 한자도 이름도 동일하다. 이거는 뭐 인연치고는 우연일 수가 없다. 완벽하게 뭐 자기가 뭐 환생을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이재명 대표는 저런 얘기하기 전에 자기 생일부터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때에 따라 가지고 지 생일도 막 바꿔먹는 사람인 것이고 아버지도 무슨 뭐 십잡승가 뭔가 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직업도 뭐 시시때때로 바뀌는 게 이재명이다 보니까 뭐 이한영의 환생이다 보다 뭐 이런 저 얘기하기 전에 자기 생일부터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그 1890년대에 있었던 이재명의 환생이 아니라 거꾸로 그때 당시 이재명이가 하늘로 보내버렸던 이완용 그 이완용의 환생이 이재명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번에 또 이재명이가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저게 누구의 정확한 논리였습니까? 이완용의 논리였거든요. 야 이거는 무슨 막 소름이 끼칠 정도. 가만히 보니까 또 이제 생김새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기 이제 안경만 씌웠을 때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완용의 환생이다 뭐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그 이완용과 비슷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머리의 어떤 지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신이라고 할까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한말 조선에 딱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IAEA가 후쿠시마 그 처리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가 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방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수십 년 동안 방류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게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참신함이 뭐 느껴지는 건데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IAEA를 해체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딱 뭡니까? 구한말 이제 그 조선시대 흥선대원과 같은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 아닙니까? 이 최종 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보였던 그 망상 증세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읽기도 힘든 그런 위원회 같은 게 민주당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흔히 그 북조선의 친구들이 할 때 공산주의의 특징이기도 한데 위압감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진짜 막 큼지막하게 짓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사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제 앞에만서도 막 위압감이 느끼는 그렇게 동상도 막 이따시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군이라고 하는 인간들 나오면 배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를 그냥 덜렁덜렁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단체 같은 거 이름을 지을 때도 북조선의 특징이 저런 식의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이 붙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북조선의 특징인데, 이 묘하게 이상하게 우리 민주당 또한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고 있는 생각은 북한과 비슷한 것 같아요. IAEA라고 하는 국제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깡통 보고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알프스의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프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 선동을 할 때 특징은 뭡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밑도 끝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냥 깡통 보고서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들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헛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나름대로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프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 비스무리한 거를 끼워 넣기는 잘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왜 제가 헛소리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알프스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보고서만 하더라도 총 쪽수가 몇 쪽이냐? 140쪽 가까이나 되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볼 실력도 없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겠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렇게나 알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냐? 알프스에 의해 가지고 방사능의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국제안전기구에 비교해봤을 때 어떤지를 따져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 0.000002 이게 1년 동안 지금 방출이 되는 게 0.00002 제가 숫자가 0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도 힘들 정도인데, 저만큼이나 지금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범진 교수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1년 동안에 빗물에 들어오는 방사능의 양보다 수백 배나 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보니까 0이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 얘기가 진짜로 맞는 얘기인 거죠. 보고서에 저렇게 철저하게 다 얘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봤을 리도 없고, 보고서에 영어도 못 읽었을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알프스 얘기 없어, 약간 선동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미국, 중국에 이어가지고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AEA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다. IAEA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IAEA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게 일본이다 이래버리면은 그게 또 그나마 약간 고개가 살짝 한 5도 정도 갸우뚱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제일 많이 내는 데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건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지금 처리수를 안 내놓고 있습니까? 방출 안 합니까? 다 지금 방출하고, 미국과 중국도 다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중국이, 일본이 지금 방출하겠다는 것에 비해서 수십 배나 많은 양을 방출하고 있고, 분담금 또한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2배 정도나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중국이 수십 배나 많은 지금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고 거기에 분담금 또한 2배나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 무슨 지금 더 참사가 이런 인간들이 하는 얘기처럼 뇌물을 줬었을 것이다, 로비를 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 적용이 돼야지 지당하겠습니까? 중국에 적용이 돼야 지당한 거겠죠. 물론 우리는 그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다.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영혼은 과거에 있지만 육신은 현재 있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연구 과제의 실험체로 쓰이는 거. 요거 딱 한 가지 말고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제 말을 좀 진심으로 들으시고 진짜로 인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연구 과제 일환이 되시는 게 오히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거 확실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